광고 없는 유튜브 키키올릭 테니스입니다. 에마 라두카누의 US 오픈 우승 돌풍으로 끝날 것이냐, 레전드의 탄생이냐. 이 영상에서는 역대 메이저 우승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8살 라두카누의 돌풍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고요. 과연 이것이 또 다른 테니스 전설의 탄생을 예고한 예고편이었느냐, 아니면 흔하디 흔한 원히트 원더였느냐 알아보겠습니다. 또 라두카누가 과연 글로벌 여자 테니스 스타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 오사카의 위치까지 위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대 테니스 역사의 시작을 대략 187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1877년 윈블던이 시작됐죠. 이렇게 한 15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깜짝 우승, 엄청난 이변이란 수식어를 받은 기념비적인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1985년 17살에 윈블던에서 우승한 보리스 베커, 1989년 프랑스 오픈에서 17살에 그 유명한 언더암 서브로 동양계 최초의 우승을 차지한 마이클 창, 여자 테니스에서는 아마도 1996년 16살에 최연소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마르티나 힌기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두카누의 우승은 이 전설적인 역사의 순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그랜드슬램 두 번째 출전만이고 예선 라운드 3번을 먼저 뛰고 올라와서 그것도 무실 세트로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다? 이건 1968년 오픈 시대 개막 이후 남녀 통틀어 처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테니스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라두카누의 우승이 하나의 글로벌 스포츠 현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여자 테니스계의 타이거 우즈 출연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아버지의 중국계 어머니를 둔 독특한 혈통, 그런데 캐나다에서 출생을 해서 2살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 집안, 따라서 국적이 영국입니다. 중국, 동유럽, 북미, 거기에 테니스 종주국인 영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 이 정도의 유니버설함은 과거 이전의 선수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었죠. 동서양을 합한 외모적인 매력에다가 테니스 실력까지 더해지면서 라두카누는 단숨에 글로벌 스포츠 톱스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에이전시인 인터 탤런트 그룹의 CEO가 라두카누는 내년 1억 달러의 수입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US 오픈의 돌풍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라두카누는 어마어마한 스폰서십을 받게 될 것이고, 패션, 보석,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 남자보다 훨씬 다양한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라두카누의 혈통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까지 섭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담겨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자, 전제를 보셔야 돼요. 올해 US 오픈의 돌풍을 이어간다는 그 전제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테니스 얘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두카누의 돌풍이 원히트 원더인가, 아니면 전설의 서막인가? 라두카누의 테니스는 연령대에 비해서 놀라운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서브와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네트 플레이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라두카누의 장점은 스트로크를 칠 때의 자세인데요. 굉장히 낮은 자세, 무릎을 상당히 굽혀서 스트로크를 치는데 여기서 굉장한 파워와 정확성이 동반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라두카누 최대 강점이 멘탈인데요. 이제 그랜드슬램 두 번째 출전 만에 그렇게 큰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는 강력한 멘탈입니다. 윈블던에서 와일드카드를 받고 나와서 16강까지 갔고요. 그 과정에서 라두카누가 보여준 자신만만한 코트 위에서의 태도와 인터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고요. US 오픈에서도 자신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 상대들에게 과정에서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플레이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점, 테크닉보다는 멘털의 탄탄함에 저는 챔피언의 자격을 주고 싶습니다. 다만 라두카누가 과연 앞으로 모든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설 수 있느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직은 섣부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두카누는 올해 윈블던과 US 오픈 외에는 프로투어에서 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 비록 US 오픈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요, 아직 한 번도 톱10 선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여자 테니스 톱랭커들을 줄줄이 꺾고 올라온 선수는 결승전에서 만난 페르난데스였어요. 나오미 오사카, 사발렌카, 스비톨리나, 케르버, 이런 우승 후보들을 다 꺾었습니다. 저는 라두카누에 대한 진짜 평가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두카누의 테니스 자체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테니스의 모든 기술,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한 폼을 갖고 있고요. 게임 플랜, 전략에서도 여자 선수치고는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편이다. 네트더시도 매우 적극적이고요. 다만 기존의 여자 톱랭커들처럼 뚜렷한 강점, 예를 들자면 세리나 윌리엄스, 샤라포바와 같은 강력한 서브, 그리고 좌우 파워 스트로크, 또 크비토바의 왼손 포핸드, 나오미 오사카의 파워 포핸드, 애슐리 바티의 백핸드 슬라이스, 이런 특징적인 기술이 뭐다, 아직은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평가됩니다. 라두카누에게 앞으로 몇 가지 길이 있죠. 10대 시절에 깜짝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고 레전드가 된 선수들의 길이 일단 있을 겁니다. 여자 테니스로 말할 것 같으면 19살의 메이저 챔피언에 오르기 시작한 슈테피 그라프가 있고요. 그 그라프의 천적으로 불린 모니카 셀레스, 16살부터 우승한 천재 마르티나 힌기스, 세레나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은 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여자 테니스의 전설이 됐죠. 반면에 깜짝 우승 혹은 깜짝 돌풍을 일으키고 사그라든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단 친숙한 20살의 프랑스 오픈에서 닭공 테니스로 우승한 오스타펜코, 또 캐나다의 미녀 테니스 스타죠. 유준이 부샤르 같은 선수들은 한 대회에서 보여준 강렬함을 꾸준하게 유지하지는 못하면서 평범한 선수로 전락해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두카누의 테니스가 워낙 강렬해서 이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지금 저는 테니스 외적으로 벌써 너무 많은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라두카누가 내년에도 톱10 수준의 테니스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정말 여자 테니스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미 WTA는 세리나 윌리엄스를 대신해서 경기력과 인기 양쪽에서 톱 클래스를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세계 랭킹 1위 애슐리 바티, 나오미 오사카, 또 19살의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이가 시비온텍, 역시 또 19살에 세리나 윌리엄스를 결승에서 물리치고 US 오픈 챔피언에 오른 비앙카 안드레스큐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두카누와 페르난데스라는 10대 대형 스타들까지 합류한다면 남자 테니스 빅3가 사실상 내년을 기점으로 사라진다고 봤을 때 여자 테니스 인기가 남자 못지않게 대단히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라두카누와 나오미 오사카의 라이벌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선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양의 피가 섞여 있는 글로벌 스타라는 점인데요. 하나는 일본,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실제로 라두카누가 1억 달러 이상의 마케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쳐야 할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또 나오미 오사카입니다. 이미 오사카는 여자 테니스 선수로는 역대급으로 글로벌 스포츠 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라두카누에게 열광한 것과 비슷하게 3년 전인 2018년 US 오픈 결승전에서 오사카가 세리나 윌리엄스를 물리치고 첫 우승을 20살에 차지했거든요. 그 이후 3년 동안 월드 클래스의 톱스타로 군림해온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오사카가 언론 인터뷰 등 논란이 생기면서 경기력에 작은 균열이 왔고, 그 빈자리를 바로 오사카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라두카누가 차지한 게 바로 2021년 US 오픈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라두카누와 오사카가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두 선수가 번갈아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면 여자 테니스는 아마도 역대급 라이벌리 또 한 개가 생기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자 테니스 최대 라이벌 구도는 70년대 마가릿 코트와 빌리 진 킹, 80년대 나브라틸로와 크리스 에버트, 90년대 그라프와 셀레스, 또 힌기스와 윌리엄스 자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두카누와 오사카가 그 라이벌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라두카누가 투어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시험대를 일단 통과해야 하고요. 또 정신적 내상을 크게 입은 오사카가 와신 상담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라두카누와 함께 US 오픈에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페르난데스의 계속된 약진도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요. 자, 한동안 여자 테니스가 침체였습니다.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큰 헤비급 스타들이 15년을 끌고 온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특히 국내 팬들에게 더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여자 테니스의 중흥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슐리 바티, 오사카, 시비온텍, 안드레스큐 등 메이저 우승을 벌써 차지한 챔피언들이 20대 중반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거든요. 더구나 이들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19살
18살 메이저 결승에 오른 라두카누와 페르난데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내년도 테니스는 아마 올해보다 더 재미있고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놀러 오시고요.